연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생선인데요. 이런 연어는 한때 광어나 참돔에 비해 저렴해서 저가 생선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물가 상승 및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젠 저가 생선이란 표현을 쓰기 무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어를 좋은 가격에 먹을 방법이 없나 찾던 중 국내의 연어 양식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떠올라 연어 양식장에서 운영하는 횟집을 알아봤거든요. 보니까 국내에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해 연어 중에서 대형 어종인 킹 살몬, 한국명 왕연어 양식에 성공했던 곳이 있다고 해서 바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위치한 정원연어로, 정원연어는 월야수산이라는 양식장에서 운영하는 횟집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국내산 연어회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흔히 먹는 대서양 연어를 판매하지 않고 킹살몬이라는 연어회만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참고로 이 킹살몬이라는 어종은 대서양 연어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려서 더 많은 사료비와 관리비, 인건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대서양 연어는 생후 18개월에 4kg까지 자라지만 킹살몬은 26에서 27개월에 2.5kg까지 자라 대서양 연어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연어의 가격은 2인 기준 5만원으로 인당 25,000원이잖아요. 이게 단순 연어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비싸지만 회랑 양념장을 비롯해 밑반찬과 곁들여 만주도 가볍게 나오고 무엇보다 사육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대비 가격, 그리고 화로의 연어를 맛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의외의 가성비란 생각이 들기에 이곳의 연어를 주문해서 한번 맛보고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그냥 평범한 밥집 느낌이었고요. 메뉴는 월야수산 양식장에서 키우는 송어와 킹살몬, 그리고 그 횟감으로 만든 회덮밥과 초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연어회를 주문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킹살몬을 즐길 수 있는 초밥까지 주문해 맛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락교와 초생강, 샐러드, 초간장을 곁들인 양파, 수제 타르타르 소스, 간재미 무침, 오이 무침, 송어 조림까지 나왔고 잠시 후 우동도 나름 알차게 내어주었습니다. 일단 회가 나오기 전 가볍게 맛을 봤는데 이 음식들 제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뭐랄까요? 수제스러움이 묻어나는 맛? 샐러드는 흑임자 드레싱으로 추정됐는데 제가 아는 기성품 드레싱은 대체로 달지만 이건 단맛이 상당히 적고 고소함이 짙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니 들깨와 유자청을 넣어 직접 만든 드레싱이었습니다. 유자의 캐릭터는 유자 과육을 먹었을 때 도드라지는 편이고 전체적으로는 고소함과 유자의 산뜻함이 가볍게 있었죠. 그리고 다음으론 송어조림을 맛봤는데 송어조림은 부위에 따라 살이 다소 퍽퍽할 수도 부드러울 수도 있거든요. 제가 받은 부위는 지방이 적은 부위라 부드러운 편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씹는 맛이 있었고 조림 소스의 맛은 일식 조림 소스 맛인데 집에서 만든 소스처럼 소스 속 일부 재료의 맛과 향이 더 도드라져 기성품보다 약간 더 맛이 풍부하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간지미 무침은 달짝지근하며 살짝 매콤한 게 보편적으로 아는 맛이었고요. 그렇게 밑반찬을 먹다 보니 제가 주문한 연어회 소자도 나왔는데 그 비주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킹살몬, 우리가 흔히 먹는 대서양 연어라는 종과는 다른 건데 비유하자면 참돔과 감성돔이 다르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 연어에는 비주얼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먹는 송어와도 닮았는데 그보단 조금 더 연어의 빛깔에 가까웠고요. 기존에 즐겨 먹던 연어에 비해 몸통살은 지방이 적어 보였고 뱃살은 기존 연어와 비슷하게 기름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몸통 쪽 부위를 자세히 보니 척추뼈에 가까운 속살 부위는 지방이 거의 없는데 껍질에 가까운 바깥 부위는 하얗게 지방이 박혀 있더라고요. 마치 참치의 단면 같았죠. 일단 맛이 궁금해 아무것도 찍지 않고 맛을 봤는데 식감이 독특했습니다. 속살 부분은 지방이 적은 흰살 생선처럼 쫄깃하며 담백한 게 활광어를 먹는 느낌이었는데 겉부분은 또 메지마구로라고 하는 새끼 참다랑어 뱃살을 먹는 것처럼 부드럽지만 지방의 고소함과 사각한 식감을 전했어요. 그리고 연어를 먹을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내음 있죠. 그 연어 내음이 있지만 기존의 연어처럼 막 지방의 캐릭터가 강한 게 아니라 연어 내음이 그렇게 또 부담되지 않는 것도 나름의 특징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날 접한 개체는 26에서 27개월 키운 개체로 2.5kg의 킹살몬이거든요. 최대 10kg까지 자라는 것에 비해 크기가 작은 편이라 제대로 된 킹살몬을 맛봤다고 하기에 무색하지만 양식을 시작한 지 26에서 27개월 된 상황이기에 시간이 더 흐른다면 킹살몬의 제대로 된 맛을 즐길 수 있을 걸로 전망합니다. 아무튼 이 킹살몬을 다른 소스에 찍어서도 맛을 봤는데 개인적으론 간장에 찍어 먹는 게 킹살몬 본연의 맛을 더 증대시키고 무엇보다 간장의 향이 연어 특유의 내음을 더 맛있게 꾸며주었습니다. 그리고 초장은 이곳에서 직접 만든 걸로 단맛보다 초의 맛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게 연어의 느끼함을 정돈하기 좋았고 새콤한 걸 좋아하는 분들 입에 잘 맞을 듯 했죠. 마지막으로 타르타르 소스는 양파 알맹이가 씹히며 아삭함과 알싸함을 전했고 고소함과 산뜻함이 있는데 앞서 먹은 초장처럼 새콤한 맛이 조금 더 있어 이곳 사장님께서 새콤한 맛을 선호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초간장을 더한 생양파도 맛의 결은 비슷했고요. 킹살몬의 몸통살은 기름짐이 과하지 않아 식감과 적당한 고소함으로 즐기기 좋았는데 이 뱃살은 지방이 가득해서 느끼하지 않을까 했지만 기존의 연어 뱃살을 먹는 것만큼 느끼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고소함이 덜한 건 아니지만 신기하게 느끼하다는 생각이 들기 직전까지만 고소함을 전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느끼한 걸 잘 못 먹어서 생크림으로 만든 까르보나라도 한 입밖에 못 먹지만 그런 제가 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뱃살의 식감은 화로를 잡아서 그런지 기존의 연어 뱃살처럼 부드럽지만 살짝의 사각함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킹살몬을 먹고 회를 먹다 나오는 우동까지 먹으면 두 명이서 배를 적당히 채울 수 있어 인당 25,000원에 새로운 종의 연어를 화로로 즐기고 그 밖에 다른 음식들도 가볍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식사로 술안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우동도 단순 우동 액기스를 넣은 게 아닌 사장님께서 추가로 맛을 더 내서 수제스러움이 느껴진다는 것도 인상적인 부분이었죠. 그렇게 킹살몬을 즐기는데 문득 왜 킹살몬을 키우고 계신지가 궁금해 나중에 따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바로 도전 의식이었어요. 월야수산이라는 양식장은 송어 양식을 하고 계셨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마침 연구소에서 킹살몬 종자를 받을 기회가 생기며 키워보기 시작하셨고 그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어져 양식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성장 속도가 느린 생선이라 상업적 가치가 높지 않지만 도전에 의미가 있고 희소성 있는 어종이란 점에서 키우게 되었는데 그렇게 키운 킹살몬을 계속 두기엔 손해로 이어지는 구조라 판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상업적인 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닌 도전 의식으로 시작하게 된 거고 그게 생계로 이어지며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된 거였죠. 그리고 SBS에서 운영하는 채널에서 이 킹살몬에 대해 최근에 다룬 적이 있어 댓글을 쭉 살펴보니까 민물고기 회는 먹으면 죽는다, 큰일 난다 이런 글이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일부 교정이 필요합니다. 민물고기를 회로 먹지 않는 이유는 간 디스토마라고 하는 기생충 때문으로 이는 고래사상충과는 달리 손질을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간 디스토마에 감염된 물고기를 날로 먹는다는 것만으로 감염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야생에서 사는 민물고기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국내에서 양식하는 담수어의 경우 간 디스토마의 숙주인 새 우렁이와 함께 키우지 않아 감염 경로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식 담수어는 지하수를 끌어다 키우며 수질 검사에 대해서도 바다에서 양식하는 어종에 비해 더 철저하게 검사하기에 간 디스토마에 대한 걱정은 내려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야생의 민물고기를 회로 먹고도 멀쩡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모든 야생의 민물고기가 간 디스토마에 감염된 건 아니기 때문인 것도 있고 이미 감염되었는데 그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것도 있겠죠. 간 디스토마는 깨끗한 물이라고 없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간 디스토마에 감염된 개체 발견율도 상이하기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견해로 판단해 야생의 민물고기를 날로 드시지 말고 민물고기를 회로 접하고 싶다면 철저한 수질 관리 하에 키워진 양식 민물고기 안에서 회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방금 맛본 연어의 소자는 2인 기준 양이 괜찮았지만 인당 25,000원이라는 비용을 주고 킹살몬을 맛보는 게 부담되거나 킹살몬을 가볍게만 경험해보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엔 앞서 예고했던 연어초밥을 한번 주문해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초밥의 가격은 10피스에 15,000원으로 수입되는 대서양 연어에 비해 단가가 비싼 걸 감안하면 가격은 괜찮은 듯 했고 실제로 나온 비주얼을 봤을 때에도 나름 알차 보였습니다. 그리고 초밥을 주문하면 제가 아까 먹었던 우동보다 조금은 작은 사이즈의 우동도 같이 나와 배를 적당히 채울 한 끼 식사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초밥을 내어주시며 얘기하시길 일식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대단한 맛은 아니라 얘기하셨지만 저가 화로회집에서 내어주는 초밥처럼 밥이 떡진 것도 아니고 초밥 양념도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달지 않으며 회도 먹음직스럽게 썰어주셨다는 점을 보면 일식을 제대로 배운 분들과 비교할 순 없겠지만 초밥으로서 퀄리티가 아쉽다는 생각이 크게 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킹살몬 회를 먹으며 느낀 특징들도 초밥에 잘 담겨 있어 인당 25,000원의 회가 부담된다면 이 초밥도 괜찮은 대안이 될 듯 싶었고 회를 먹는데 양이 살짝 부족할 때 추가해서 먹기에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식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메뉴에 적혀있는 식사 중 된장찌개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횟집에서 된장찌개를 팔지 않기도 하고 이곳의 음식이 집밥처럼 정성이 들어간 느낌을 받았다 보니 이곳의 된장찌개가 괜히 궁금해 정말 배부른 상태였지만 3,000원에 파는 된장찌개도 주문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6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고깃집에서 식사로 작게 내어주는 된장찌개의 비주얼이었습니다. 저는 왜 횟집에서 된장찌개를 파는지 궁금해 여쭤봤는데 이 식당이 위치해 있는 곳이 촌이거든요. 촌에 계신 분들은 식사 메뉴로 매운탕은 성에 안 차서 그분들에게 익숙한 된장찌개를 넣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잘 팔리나 궁금했는데 매운탕을 팔았을 때보다 더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된장찌개의 맛은 전형적인 고깃집 된장찌개 맛으로 야채의 달짝지근함과 된장의 짭조름함이 기분 좋게 있어 여기에 밥까지 추가해 먹으면 아주 든든할 것 같았죠. 밥이 포함된 금액은 아니지만 된장찌개의 가격이 저렴하니까 밥을 추가한다 해도 큰 부담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국내 양식 연어에 대한 소식이 종종 있었지만 킹살몬이라는 연어를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오늘의 식당은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 느꼈습니다. 가격은 조금 있지만 살의 식감과 지방의 분포도가 특히 인상적이란 점에서 값어치는 했다고 보았죠. 저는 이 킹살몬이라는 횟감이 숙성을 하더라도 재료로서 가치가 어떨지 궁금해 아직 정식 유통을 하고 있진 않지만 샘플 개념으로 원물을 구매해서 직접 손질도 하고 숙성도 해봤는데요. 일단 숙성을 했을 때 지방의 캐릭터가 더 안정되고 고소함도 적당히 부각되었지만 숙성을 했을 때 감칠맛이나 단맛이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지방의 맛이 있고 비린내 전혀 없지만 살 자체의 맛은 살짝 밋밋한 느낌? 개인적으로는 화로로 먹었을 때 식감과 맛이 더 좋다고 느꼈고 숙성을 한다면 소금에 살짝 절여서 맛을 더 채워야 할 것 같았죠. 그리고 이 연어회를 먹을 때 연하지만 장가시가 있었거든요. 크게 거슬리진 않았지만 다 손질해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 핀셋으로 뽑아봤는데 그 가시가 단순 등살과 뱃살에 경계에만 있는 게 아닌 길게 누워있고 그 끝이 힘줄처럼 연하게 바뀌는 구조를 띄어 가시를 뽑으니 살이 깨져서 회로 떴을 때 예쁘지 않더라고요. 귀찮아서 가시를 안 뽑은 게 아닌 살이 깨져서 가시를 뽑지 않는 거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 연어와 다른 지방 분포도와 식감으로 화로회로서 사용할 가치는 있다 보았지만 숙성해서 사용한다 했을 땐 현재 2.5kg의 개체는 아쉬움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킹살몬은 아직 더 큰 개체로 키우는 중이고 연어 중에서 가장 큰 연어란 점에서 향후 더 큰 개체를 접했을 때 후기는 달라질 걸로 보이기에 이런 연어가 한국에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궁금하다면 이 동네를 지나갈 때 미리 전화로 킹살몬이 남은지 확인 또는 사전에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 킹살몬 맛있게 먹었고요. 회사랑은 또다시 맛있고 재밌는 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